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제라도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입니다. 지은이는 하완,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상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과연 이런 인생 매뉴얼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인 걸까요? 매뉴얼에 가까워지도록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원망과 고민에 휩싸일 텐데요. 저자 역시 오랜 시간 세상을 원망하고 미래를 고민하다가 이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달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야기에 그림을 더해 우픈 현실을 위트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시종일관 팬티 차림의 시원한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고민을 훌훌 던져버리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찾겠다는 득도의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진지함과 웃음의 조화는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보다 가볍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한 저자의 실험에 대한 담담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어디로? 괴테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사표를 낸 후였다. 아차 싶었지만 없던 일로 하기엔 사나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거기다 사장님은 내 선택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나의 퇴사를 반기는 게 아닌가. 응? 이게 아닌데. 나 진짜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야.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남을 생각도 있었는데 내 설득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일까? 아,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게 다 괴테 때문이다. 굳이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새해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40살을 2달 앞둔 시점이었고 죽을 날을 받아둔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내가 그 나이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벌써 40이라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을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40은 웬만한 세상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부록이라 부른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봐, 보고 있나? 나 엄청 흔들리고 있다고. 결국 그렇게 흔들리다가 소중히 품어왔던 사표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것도
사장님 책상 위에. 40이면 중간쯤 산 셈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지만 비루한 내 몸뚱이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100살까지는 못 살 것 같고 이쯤이 중간이지 싶다. 반환점. 그래서일까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 남은 절반을 제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진지하게 궁소체로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선 잠시 멈춰 서야 했다. 아니, 솔직히 그건 핑계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노력해라. 네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미 최선인데 여기서 더요. 인내해라. 평생을 참기만 하며 살았다고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꼭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억울함이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랐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짜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40년 동안 산을 오르고 있는 기분이다. 그야말로 환장할 기분이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볼 수도 있다.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다. 에라, 더는 못 해먹겠다. 그렇다. 40은 한창 비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걱정하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하다. 저 사람 이제 큰일 났구나 싶은 마음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도 내가 걱정돼 죽겠다.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겠다니 황당한 소리라는 걸 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40살 기념 선물이랄까. 솔직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조차 알 수 없다. 노력하지 않는 삶은 나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을 건 실험이다. 이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는 거니 독자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망하더라도 크게 잃을 것도 없다. 고작해야 다시 열심히 살겠지 뭐.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황을 즐기길 바란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답도 없는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둥둥 여행은 시작됐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온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가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신다. 여자는 이틀날 이틀 밤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다. 몇 년 후 이 둘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역시 살아있다니.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노라 고백한다. 하지만 남자는 살았다.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20대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나는 하루키의 소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뭔 소린지 모르면서.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땐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하루키, 혹시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비겁한 거야. 이런 교육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니, 살면 살수록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나 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다 가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도 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배우로 데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쉽게 데뷔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예를 들 것도 없다. 공들인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못 냈는데 대충대충 한 작업은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대충 살자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싶은 거야. 흙수저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워워, 화가 나는 마음을 이해한다. 사실 나도 화가 난다. 이 스토리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헤엄친 여자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구조됐으니 말이다. 난 노력해서 얻었는데 넌 노력도 안 하고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화만 낼 이야기는 아니다. 반대로 남자의 감정이입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있었는데 구조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꽤 괜찮지 않은가?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다. 근처에 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여자도 운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운이 좋았는데 여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얻은 것은 노력으로 받은 보상이라 생각하고 남자가 얻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잃을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 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소설 속 여자처럼 말이다. 하루키는 억울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한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여기엔 어떠한 해답도 없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 이러니 하루키를 좋아할 수밖에. 잘 그리고 싶어서. 이상하다. 분명 펜을 꽉 쥐고 꿈꾸던 대로 잘 따라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걸까? 삐뚤빼뚤. 내가 꿈꾸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얼마나 잘 그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모양이라니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래도 이번 생은 글렀나 보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종종 손가락이 아프다. 나는 손가락이 왜 아픈지 알고 있다. 연필을 너무 세게 쥐어서다. 이건 나의 오랜 습관이다.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연필을 세게 진다.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가락에 쥐가 나기도 한다. 연필을 쓰게 지면 더 잘 그려지냐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잘 안 그려진다. 선은 딱딱해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 너무 꽉 눌러 그린 탓에 지우개로 지워도 연필선이 그대로 남는다. 잘 그리는 요령은 손에 힘을 빼는 것이다. 연필이 손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쥐고 그려야 더 잘 그려진다. 당연히 처음엔 가볍게 쥐고 시작하지만 점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절대 내 의지가 아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가 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힘을 빼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 잘하고 싶어서, 틀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마음 때문에 힘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간다는 건 경직된다는 거, 유연하지 않다는 거,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뭐든지 힘이 들어가서 잘 되는 걸 못 봤다. 그림도, 노래도, 운동도 어쩌면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다. 너무 힘이 들어간 탓에 내 인생도 이렇게 삐뚤빼뚤해진 게 아닐까. 힘이 들어가니 힘이 드는 게 아닐까.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인생 앞에선 누구나 진지해지기 마련이다. 잘 살고 싶어서 필사적이다.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꽉 쥐니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힘을 주고 버티느라 어깨가 단단하게 뭉친다. 우리는 힘을 빼고 살아본 적이 없다. 힘을 빼면 넘어지고 뒤처질까봐 힘을 뺄 생각을 못했다. 부끄럽지만 겁을 먹었다. 힘을 뺀다는 건 딱딱하지 않다는 거, 유연하다는 거, 자연스럽다는 거,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겁을 내며 살았는데 이젠 겁낼 것이 없다. 어차피 망친 그림이니까. 그런 이유로 젊을 땐 잘 안 되던 힘 빼기가 이제 조금은 될 것 같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막 그려볼 생각이다. 가벼운 마음이면 된다. 내 인생을 대단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을 이제 조금 내려놓았다. 자, 우리 힘내지 말고 힘을 빼자. 뭉친 근육을 풀어 유연하게 만들자.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펀치를 가만히 서서 맞고만 있지 말고 가볍게 피해보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겁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뎌보자. 넘어져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 보자.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그렇게. 삶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 가죽공예를 몇 개월 배운 적이 있다. 처음에는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신기해서 마냥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과정이 익숙해지자 귀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 본드칠 너무 싫다. 이거 봐, 손에 막 묻잖아. 기림에 단면 마감제 바르는 거 너무 귀찮아. 이거 미싱으로 박으면 1분도 안 걸릴 텐데 지금 몇 시간째 손바느질이냐? 이 시간 이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드느니 차라리 사는 게 낫겠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야. 귀찮은 과정들을 뿅 건너뛰고 짠하고 바로 결과물이 나오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흥미를 잃어가다 가죽공예를 그만두었다. 얼마 전 친구와 가죽공예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느낀 불만들, 귀찮은 과정을 이야기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진짜 재밌는 건데. 그의 말은 이랬다. 돈을 주고 사면 간편하지만 직접 만드는 이유는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을 즐기려고 하는 거라고. 귀찮을 수도 있는 과정에 집중하며 잡생각 없이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만 결국은 끝을 맺는 희열이 진정한 재미라는 말이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현자를 만날 줄이야. 그랬다. 나는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 나도 몰입하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 걸 하나도 즐기지 못했을까? 솔직히 나는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다. 얼마나 빨리 편하게 싸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느냐와 같은 경제적 관념으로만 바라봤으니 당연히 과정이 재미있을 리 없었다. 아,
단순히 가족공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인생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가. 나는 항상 다른 이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했다. 이렇게나 멋진 그림을 그리다니. 어떻게 이런 완벽한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저 사람이 가진 명성이 부러워.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을 흉내내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들이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걸려 만들어낸 결과를 바로 얻으려 했으니 잘 될 리가 없었다. 마음은 항상 조급했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난 재능이 없나 봐 라는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기 일쑤였다. 무언가를 하면서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고 과정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견뎌야 하는 인내 시간 정도로 생각했다. 과정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그러니 쉽게 지칠 수밖에. 재미없는 걸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나는 항상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를 바로 얻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정 없인 결과도 없다. 그리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과정이 괴롭고 힘들다. 꼭 좋은 결과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생각한다. 취향이나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힘들다. 그건 견디는 삶이니까. 같은 일을 이왕이면 열심히보다는 재밌게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거라고 말하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려나. 흔하고 오글거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명언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다. 꼭 누굴 이기고 싶어서 즐기는 건 아니다.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은 거다. 누굴 이기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절대로 즐길 수 없을걸. 아무튼 이제 열심히 사는 인생은 끝이다. 견디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지금부터의 삶은 결과를 위해 견디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뿅하고 건너뛰고 싶은 시간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어느덧 잊고 있던 재미가 살아난다.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나? 빨리 완성하고 싶은 조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귀찮기만 했던 바느질이 좀 더 길게 계속되길 바라는 지금의 나. 아직 아무것도 완성한 것은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지금 제대로 즐기고 있다. 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